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태경 원장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요새 유행하죠. 대유행의 조짐도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이 유행성 감염에 치료법을 개발하고 실제 처방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는 좀 아쉬운데요. 사실 감염에 의한 발열, 고열 상황에서 한약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때론 수액이나 해열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투약해서 30분 이내에 해열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실력이 있는 한의사의 처방이어야겠죠. 하여튼 중의사들은 이번에도 많은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다는 처방이 있더군요. 쌍황련이라는 처방인데요. 분말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주사제도 있고 내복약도 있고요. 예방도 되고 조기에 치료도 된다는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에도 사용하여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행성 전염병에 효과가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이번 본초 초간단 강의 섹션 2 본초 비교 파트를 이 쌍황련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쌍황련의 처방 구성은 금은화, 황금, 연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은화, 황금, 연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은화는 인동과의 인동덩굴, 잔털 인동덩굴, 붉은 인동덩굴의 꽃을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이 금은화는 꽃이 처음에는 하얀색으로 피다가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는데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금색과 은색이 섞여있는 것처럼 보여서 금은화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쌍황련에는 이 금은화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황금은 꿀풀과의 단연생 초본, 황금의 뿌리입니다. 황금은 추후에 황금, 황련, 황백 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서 여기서는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연교는 물풀의 나무과의 갈잎 떨기나무, 산개나리의 열매입니다. 이 건조된 열매를 반으로 갈라보면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생김새가 인체의 심장 모양과 비슷해서 의서에서는 이 모양을 통해서 약효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기미와 주치를 보겠습니다. 금은화는 고, 신, 감 등의 미가 다양한데요. 대체로 감미, 한기라 합니다. 연교는 미는 고미, 기는 량이나 미한으로 표현합니다. 황금은 고한입니다. 주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세 본초 모두 농을 제거하고 해독하여 각종 피부나 장의 염증 양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황금은 특히 장의 농열을 제거하죠. 금은화는 그 중에도 사중유보, 양열지갈 등의 내용으로 보하는 성질도 있어서 옹저 괴후의 성약이라고 부릅니다. 연교는 통증을 그치게 하고 월경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도 있고요. 황금은 장을 편하게 하면서 안태에 사용합니다. 현대연구를 보겠습니다. 금은화는 항균작용, 항염증작용, 해열작용이 있고 백혈구 탐식작용을 촉진하고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습니다. 이질, 맹장염, 복막염 등의 염증 제거 및 농 배출에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내장기 염증에 좋다는 얘기죠. 고지혈증에도 좋습니다. 연교는 고열의 해열작용이 특징인데 특히 온열병에 다용됩니다. 온열병은 요즘 말로 유행성 감염병이에요. 신종 코로나 같은 거죠. 항균작용, 항염증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 종창, 반진, 인후염, 폐농양 등에 활용하고 모세혈관 침밀도를 증가시키고 모세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 피하 출혈의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말초혈관의 침밀도를 올리다 보니까 말초 저항이 증가해서 혈압 상승 작용도 있습니다. 방사능에 의한 피부 손상 억제 작용도 있습니다. 간단한 민간 활용과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여름철 감기로 몸살과 열이 날 때 물 300cc에 금은화 1g을 끓여 마시거나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좋습니다. 호흡기 감염증 예방에 금은화와 관중을 1:1 비율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인후에 분무해주면 좋습니다. 구내염으로 입안이 헐었을 때 연교, 황백나무 껍질, 황백이죠. 감초를 5:3:2 비율로 끓여서 그 물로 가글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각종 피부 염증성 질환에 황금, 황련, 황백, 치자를 각 동량으로 끓여서 내복하거나 외용하면 좋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에 모두 좋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이 황련해독탕이에요.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금은화, 연교, 황금 모두 기가 한해서 비화약자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금은화는 환원이 되었는데 기허로 농이 맑은 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교도 농이 이미 궤양이 된 경우나 맑은 농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화, 황금, 연교의 일단 약리를 먼저 보면 공통적으로 항균, 항염증작용과 해열작용이 눈에 띕니다.
보통 다른 한약재도 항균작용과 항염증 작용들이 있죠. 그런데 해열작용을 동시에 갖는 본초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본초 외에도 그런 작용을 하는 본초들은 있어요. 이제 하나씩 볼까요? 금은화는 양리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서에서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의서에서는 피부 쪽에 감염이나 염증을 언급했고, 양리에서는 내장기 쪽의 염증과 환웅에 유효하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백혈구 탐식 능력 촉진 및 제고의 작용이 주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부위로는 오체에서 육이나 맥으로 볼 수 있고, 해부학적으로는 GA1T나 피하 림프 조직 또는 말초 모세혈관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교는 역시 의사에서 주로 피부의 염증성 환웅에 대한 주치가 있고요. 심중계결과 결열, 습열 등의 표현으로 봤을 때 열이 혈관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통과 월경을 통하게 하는 그 주치 내용으로 볼 때 혈액 흐름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리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데요. 사실 이 특징으로 나머지 주치나 효능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연교의 형태를 보고 심장 혈관 쪽으로 연결지었던 고인들의 지혜가 틀리지 않았죠. 황금은 의사에서 항균작용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죠. 장 쪽에서의 작용과 피부 쪽에서의 작용이 모두 있습니다. 사실 여러 황금의 작용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어요. 조금 복잡한 생화학적 내용이 필요한데요. 이걸 통해서 나머지 작용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최종적으로 안태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자, 이렇게 보면 쌍황련의 효능이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감염성 질환에서 염증 초기 상황과 매칭이 될 수 있겠죠. 금은화, 황금, 연교가 들어간 처방을 동의보감에서 보면 가감통성산, 청금소독산, 청인이격산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있는데요. 흔히 감기에 다용되는 연교패독산도 있죠. 청강의감에는 금교패독산이 있습니다. 옹저에 사용하는 처방인데 여기에는 합방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황금도 좀 들어있네요. 대개 이런 처방들은 일반인이 예방용으로 쓰기에는 좀 주의사항에서 보았듯이 비위가 허한한 사람들은 복용하기에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수 있어요. 대체로 실제 염증, 환웅이 있을 때 쓰는 처방들로 보입니다. 자, 금은화, 황금, 연교로 조합된 이 쌍황련도 감기 초기 증상이 보일 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와서 감기 증상이 보일 때, 예를 들면 머리가 띵하다든지 열감이 있다든지 목이 붓고 따끔거린다든지 살이 쏙쏙 아프다든지 이럴 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